한중일 세 나라 순방길에 나선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송영구 국방장관과 만났습니다. 북한과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 앞으로 한미가 연합훈련을 어떻게 할지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미흡하면 언제든 재개한다는 원칙 확정지었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마중 나온 송영무 국방장관과 함께 국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습니다. 이어 단상에선 매티스 국방장관은 최근 일각에서 거론된 주한미군 감축론을 일축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This includes maintaining the current U.S. force levels on the Korean Peninsula.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선 한미 연합훈련 재개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연합훈련 중단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가이드라인도 정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진전 상황, 각 부대 전투 대비 태세를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특히 제1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없인 추가 훈련 중단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각 부대의 대비 태세가 떨어지지 않도록 훈련은 필요하다며 한미 연합훈련은 계속 유지된다는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또 조기에 전시 작전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우리 군이 필요한 조건을 빨리 충족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네, 딸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평범한 미국인 아버지가 악당과 싸우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탄 차 자세히 보면 한국 브랜드입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한국 차는 서민의 차입니다. 그래서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수입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구상, 걱정스럽습니다. 한 대당 평균 수출 가격 이렇게 껑충 뛸 수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관세 폭탄을 맞지 않는 미국에서 만든 미국차, 일본차, 독일차와 경쟁할 수 없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우리 자동차 업계를 정다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장대비 속에서 차량 행렬이 5만 톤급 자동차 운반선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으로 향하는 선박은 평균 5,000대 차량을 싣고 매주 3척씩 태평양을 건넙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산 차량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으로 향하는 자동차 운반선은 발이 묶일 위기에 놓입니다. 지난해 미국으로 수출된 차량은 84만 5천 대 정도.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 연간 26만 대를 생산했던 한국 GM 군산 공장 3개 이상 규모가 가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난해 미국으로 수출된 국산차는 모두 15조 5천억 원 규모로 미국 수출 비중이 절반이 넘는 르노 삼성과 한국 GM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프타를 이용을 해서 멕시코나 아니면 캐나다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현지에 이제 공장을 더 증설하거나 아니면 이미 무너진 군산 중심의 서남권 자동차 생산 벨트만이 아니라 동남권 수도권 벨트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두 딸과 부인에 이어서 일가족 중 4번째로 보토라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서상희 기자, 조사는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상속세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오늘 검찰에 소환된 조양호 회장은 현재 10시간째 이곳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확인해야 할 조양호 회장의 범죄 혐의가 여러 가지인 만큼 오늘 조사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 9시 20분쯤 검찰에 출석한 조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속세는 왜 안 내신 겁니까? 검찰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조 회장에게 500억 원대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횡령과 배임도 조사 대상인데요. 우선 검찰은 조 회장이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부동산 관리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세 자녀가 공동대표인 회사를 통해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게 해 통행세를 받게 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 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년 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조현아 씨는 변호인 10명을 고용했습니다.
좋은 법률 자문은 누구라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변호사 비용을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낸 정황을 검찰이 찾아냈다는 점입니다. 이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인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공기 안에서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린 혐의였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국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당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조 전 부사장은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후 1심 재판에는 대형 로펌 2곳에서 선임한 변호인 10명이 투입됐습니다. 구속 직후 42일 동안에도 120차례에 걸쳐 변호인들을 접견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대한항공 측이 회사 돈으로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는 과정에 아버지인 조양호 회장이 지시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전남 강진 여고생 사건 소식입니다. 숨진 채 발견된 여고생 시신의 머리카락이 예리하게 잘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또 다른 범죄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른 실종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지난 일요일 강진 매봉산에서 발견된 여고생 시신의 머리카락은 1cm 정도로 매우 짧았습니다. 실종되기 전 여고생은 단발머리였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숨진 여고생의 머리카락을 예리한 무언가로 자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고생 DNA가 나온 용의자 김모 씨의 낯은 무려 머리카락을 자를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야산 주변 등에서 머리카락을 자를 만한 도구도 다른 유류품과 함께 찾는 중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게 범인의 범죄 특성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강진이나 해남 지역에서 실종된 미성년자들의 이제 행적을 지금 상당 부분 연관성을 가지고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전남 지역에서 장기 실종 상태인 미성년자는 모두 7명. 이 가운데 지난 2000년과 2001년 초등학교 1, 2학년 여학생 2명이 강진에서 실종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볼 겁니다. 경찰은 다른 실종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용의자 김 씨의 과거 행적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기억력 저하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였는데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려온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가스 자금 횡령 혐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이 전 대통령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법원에 제출한 의료비 납부 명세에 따르면 올해 78살인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억력 저하로 3번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진료 기록까지 요청을 했는데요. 기획관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자료를 근거로 김 전 기획관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김 전 기획관을 재판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는 전략도 세웠습니다. 법정에서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검찰이 구성한 범죄 혐의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기획관을 법정에 불러내 추궁하는 모습은 도저히 못 보겠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종교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왔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오늘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군사훈련 대신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환영했지만 이 양심을 빙자한 병역 기피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이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체복무도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입법 시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역기 피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상황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병역 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헌재 선고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5년 5개월간 집계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2,700명. 국방부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제 살리기 회의를 취소해버렸죠. 그러자 정부 여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경제부총리는 사무실에 없어도 좋다, 현장으로 나가라고 독려했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할 동료였습니다.